일본과 중국의 영토 분쟁과 군사적 긴장은 동아시아 안보 구조의 핵심 문제 중 하나다. 이 갈등은 단순한 국경 분쟁을 넘어 해양 패권과 군사 전략 국제 질서가 얽힌 구조적 대립이다.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동중국해의 센카쿠 열도다. 일본은 이 지역을 자국이 지배하고 있는 고유 영토라고 주장한다. 반면 중국은 다오위다오라 부르며 역사적으로 자국 영토였다고 주장한다. 양측 모두 양보할 수 없는 주권 문제로 인식하고 있어 타협이 극히 어렵다. 센카쿠 열도는 크기 자체보다 전략적 가치가 크다. 이 지역을 기준으로 배타적 경제 수역이 설정되며 해저 자원 개발 가능성과 군사적 통제권이 연결된다. 특히 동중국해와 태평양을 잇는 해상 통로라는 점에서 군사적 중요성이 크다. 이로 인해 중국 해경과 일본 해상보안청은 센카쿠 주변 해역에서 거의 상시적으로 대치하고 있다. 중국 해경선은 영해, 인접 해역에 반복 진입하며 존재감을 과시하고 일본은 이를 주권 침해로 간주해 즉각 대응한다. 이 과정에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은 상시적으로 존재한다. 군사적 긴장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중국은 해군과 공군 전력을 급속히 증강하며 항공모함 전단과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동중국해에 전개하고 있다. 일본은 이에 대응해 방위비를 대폭 증액하고 전후 체제에서 제안해온 반격 능력 보유를 공식화했다. 이는 일본이 중국을 명확한 군사적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여기에 대만 문제가 겹치며 긴장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일본은 대만 유사시가 발생하면 남서 도서 방어와 미군 기지 보호 문제로 인해 직접적인 안보 위협을 받게 된다고 보고 있다. 중국은 일본의 이러한 입장을 내정 간섭이자 대중 포위 전략으로 인식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결국 일본과 중국의 영토 및 군사적 긴장은 영토 주권 문제, 해양 통제권, 대만 해협 미중 전략 경쟁이 동시에 얽힌 장기적 대립 구조다.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고 현재는 전면 충돌은 피하지만 언제든지 위기로 비화할 수 있는 고강도 긴장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군사력 팽창은 일본의 안보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가장 큰 요인이다. 일본이 느끼는 위기감은 추상적인 불안이 아니라 군사 환경의 실제 변화에서 비롯된다. 중국은 지난 수십 년간 국방비를 꾸준히 늘리며 해군 공군 미사일 전력을 집중적으로 강화해왔다. 특히 항공모함 전단 구축과 잠수함 전력 확대, 장거리 탄도 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은 동중국해와 서태평양의 군사균형을 크게 흔들고 있다. 이는 중국이 단순한 대륙방어 국가를 넘어 해양 강국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일본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은 중국의 해양 활동 증가다. 중국 군함과 군용 항공기는 동중국해와 일본 남서 도서 인근에서 활동 빈도를 크게 높이고 있다. 일본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는 중국 군용기의 횟수도 급증했다. 이런 움직임은 일본 입장에서 자국 영공과 영해가 상시적으로 위협받고 있다는 인식을 강화시킨다. 또한 중국은 군사행동과 회색지대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해경과 민병 조직을 앞세워 무력, 충돌 직전까지 압박하면서도 전면전은 피하는 방식이다. 일본은 이러한 전략이 센카쿠 열도 같은 분쟁 지역에서 기정사실화를 누적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만 문제 역시 일본의 위기감을 키우는 요소다. 대만은 일본 남서 도서와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으며 대만 해협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일본의 해상 교통로와 미군 기지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일본은 중국이 대만에 군사행동을 취할 가능성을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곧 일본 유사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은 전후 안보 정책의 큰 전환을 선택했다. 방위비를 대폭 증액하고 적 기지 반격 능력 보유를 공식화했으며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한층 강화했다. 이는 방어에만 머물던 기존 자세에서 벗어나 억지력을 강화하겠다는 신호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군사력 팽창은 일본으로 하여금 더 이상 주변 강대국의 보호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었다. 일본의 위기감은 과장된 공포가 아니라 동아시아 군사 질서가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며 이 변화는 장기적인 긴장 상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기술과 공급망 경쟁은
일본과 중국의 갈등에서 군사 문제만큼이나 핵심적인 축을 이룬다. 이 경쟁은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 미래 산업과 국가 안보의 주도권을 둘러싼 구조적 대립이다. 일본은 반도체 소재 장비 정밀 부품, 첨단 화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기술력을 보유한 나라다. 이 기술들은 민간 산업뿐 아니라 군사와 첨단 무기 체계에도 직결된다. 중국은 오랫동안 이 분야에서 일본에 의존해왔고 동시에 기술 자립을 국가 전략으로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강하게 요구해왔다. 일본 기업들은 중국 시장 접근을 대가로 핵심 기술 노출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일본 정부와 산업계는 이러한 구조가 장기적으로 자국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군사적으로도 중국을 키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미국과 함께한 첨단 반도체 통제다. 일본은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와 핵심 공정 기술의 대중 수출을 제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는 중국의 인공지능 군사 시스템 미사일 유도 체계, 초고속 통신 기술 발전을 직접적으로 제약하는 조치다. 중국은 이를 경제 봉쇄이자 기술 전쟁으로 받아들이며 강하게 반발했다. 공급망 측면에서도 경쟁은 격화되고 있다. 일본은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를 국가적 리스크로 인식하고 핵심 부품과 소재의 공급망을 미국, 유럽, 동남아로 분산하고 있다. 동시에 자국 내 첨단 제조 기반을 되살리려 하고 있다. 이는 중국 중심의 생산 네트워크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다. 중국 역시 일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국산화와 대체 기술 개발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히토류 배터리, 태양광 통신 장비 같은 분야에서는 오히려 중국이 공급망 우위를 무기로 삼아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결국 기술과 공급망 경쟁은 제로섬 구조에 가깝다. 일본은 기술 유출을 막고 전략 산업의 통제권을 유지하려 하고 중국은 이를 돌파하지 않으면 군사 경제 양측에서 중장기적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이 갈등은 단기간에 끝나기 어렵고 일본과 중국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긴장 상태에 묶어두는 핵심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중심 질서를 선택한다는 것은 일본이 외교 안보 기술, 경제 전반에서 중국이 아닌 미국과의 전략적 결속을 우선하겠다는 명확한 방향 전환을 의미한다. 이 선택은 중립이나 균형, 외교가 아니라 진영을 분명히 하는 결정에 가깝다. 일본이 미국 중심 질서를 택한 가장 큰 이유는 안보다. 일본은 헌법과 전후 체제상 독자적 군사행동에 한계가 있다. 이 구조에서 일본의 실질적 억지력은 미일 동맹에 기반해 왔다. 중국의 군사력 팽창과 대만 해역 긴장이 현실화되자 일본은 미국의 군사적 개입 의지가 자국 안보의 핵심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 또한 일본은 중국이 주도하는 지역 질서가 자국에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식 질서는 힘의 우위를 앞세운 영향권 확대와 정치적, 경제적 압박을 동반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 이러한 질서 속에서 자율성과 기술 주권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고 미국이 주도하는 규범과 동맹 체계가 더 안전하다고 선택한 것이다. 기술과 산업 측면에서도 미국 중심 선택은 뚜렷하다.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기술, 우주방위 산업 등 미래 핵심 기술에서 미국과의 협력 없이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현실 인식이 깔려 있다. 일본은 기술 통제와 공급망 재편에서 미국과 보조를 맞추며 중국과의 기술 연결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일본은 중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진 구조를 위험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공급망을 재편하고 동맹 국가 중심의 경제블록 안에서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계산이 작용한다. 단기적 손실이 있더라도 장기적인 국가 안정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국내 여론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미국과의 동맹 강화는 정치적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지지를 받는 선택이 되었다. 이로 인해 일본 정부는 과거보다 훨씬 명확하게 미국 편에 서는 외교를 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결국 일본의 미국 중심 질서 선택은 일시적인 전략이 아니라 장기 노선에 가깝다. 이는 일본이 중국을 협력 대상이 아닌 구조적 경쟁자이자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이며 동아시아 질서가 진영 대립 구조로 고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본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는 배경에는 일본 내부의 국내 정치와 여론 변화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중국에 대한 경계와 불신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면서 정치적 선택의 방향도 함께 바뀌고 있다. 먼저 일본 국민의 대중인식이 근본적으로 악화됐다. 센카쿠 열도 분쟁이 장기화되며 중국 선박과 항공기의 반복적인 접근이 일상적으로 보도되었고, 이는 주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체감으로 이어졌다. 여기에 중국의 군사훈련 확대와 강경 발언이 더해지며 중국을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하는 여론이 크게 늘어났다. 코로나 이후 변화도 중요하다. 중국발 감염 확산 책임 논란, 정보 공개 문제, 외교적 갈등이 누적되며 일본 사회에서 중국에 대한 신뢰는 더욱 떨어졌다. 동시에 홍콩과 신장 문제 등 인권 이슈가 알려지면서 중국 체제에 대한 거부감도 강해졌다. 이러한 여론 변화는 정치권의 노선을 직접적으로 압박했다. 과거에는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고려해 신중하거나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는 정치인도 일정한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대중강경 노선을 택하지 않으면 안보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기 쉬운 구조가 되었다. 중국에 대한 타협적 발언은 정치적 리스크가 된 것이다. 보수 정권뿐 아니라 중도 성향 정치 세력도 안보 문제에서는 강경한 입장을 공유하게 되었다. 중국 견제 방위비 증액, 미일 동맹 강화는 특정 정당의 공약이 아니라 국가 공통 노선처럼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정책의 연속성을 높이고 갈등을 장기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언론 환경도 여론 변화를 강화했다. 센카쿠 대치 상황, 미사일 발사, 대만 해협 위기 관련 보도가 반복되며 위기의식이 일상화되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일본 국민 다수는 평화헌법을 유지하되 현실적인 군사 대응력은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국내 정치와 여론 변화는 중국과의 갈등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감정적 반중, 정설하기보다 안보 불안과 체제 차이에 대한 현실 인식이 정치로 반영된 결과다.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는 한 일본 정부가 중국에 대해 과거와 같은 유화적 접근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중국과 싸우는 이유는 감정이나 외교 문제를 넘어서 영토와 안보 위협, 기술과 산업 주도권 경쟁, 미국 중심 국제 질서 선택, 일본 중국 내 정치와 여론 변화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다. 이 갈등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고 일본은 중국을 경쟁자이자 잠재적 위협으로 규정한 상태에서 장기적 대비 국면에 들어갔다. 이는 동아시아 전체의 긴장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